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그동안 올랐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이번 주 계속 이어질지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주 주요하게 봐야 될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와 함께 또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일단 오늘부터 초저유동성 주식 관련돼서 한 30분간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죠. 그동안은 10분 동안 단일가를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회사가 한 34개사가 되고 있는데 미원 상사를 비롯해서 유화증권, 동남합성 이런 회사들 특히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래는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산 가치나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몇 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미원 상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초저 유동성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쪽에서 드디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화이자 백신이 일단 백신이 일단 영국에서 처음으로 일단 전반적인 백신에 대한 흐름이 접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왕 또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어떤 부작용도 크게 없이 어느 정도 백신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접종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계속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월요일날 같은 경우 오늘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이 됐죠. 그런 쪽에서 테슬라 협력사다라는 부분 모습들 쪽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최대주인 MS 오토텍은 차익 매물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최대주주에 먼저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막상 이제 상장이 돼서 반응이 좋아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들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11월 무역 수지 중국 쪽에서의 변화를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회복돼서 계속 양호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좀 갭이 많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좀 해소시키기에는 좀 멀어 보이는 상황들이죠.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계속 정책을 시행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를 어떤 늦추지는 않겠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은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독일 지표들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EU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부터 경제 지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EU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결론을 아직 못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계속 강세로 갔던 부분들이 약세로 바뀌겠죠.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들은 이번 주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12월 8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FDA 자문그룹에서 회의가 소집되면서 일단 화이자 쪽 모더나 백신을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이쪽도 한번 또 화요일 날부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12월 주 경기 기대 지수, 11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모두 다 낙관적인,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부분을 가져가느냐라는 부분들 쪽인데 이 부분은 일단 확인해 보시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한층 기대감이 높았다가 지금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들, 미국도 일단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기조로 봤었을 때는 어떤 낙관적인 흐름들이 많이 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또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영향권이 높다는 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분위기로 돼야 될 것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함께 또 12월 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제주도에서 열렸지만은 일단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들이 중소기업 쪽으로는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계속 낙수 효과와 함께 좀 변화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멀리서 열립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부분들도 기사로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퀀타 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된 또 시약 쪽도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바이오주의 기대감들을 또 같이 동반적으로 이끌어내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번 주는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중국 지표들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좀 플랫하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갔던 측면들이 높았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과거보다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진입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을 높이지 않는다는 쪽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모습들도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물가 걱정은 살짝 덜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12월 1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아마 따로 떼서 내일 좀 더 중요하게 여러 가지 포지션과 앞으로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변화들은 한 번쯤 다뤄보도록 저희 빨간 펜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날 직접 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되면서 관련된 또 종목들 특히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통일된 쪽이 아니라 민간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자서명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분위기인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어떤 쪽으로 어떤 대세가 되는지의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은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혹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날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또 엔젠바이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또 마찬가지 시약이나 분석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퀀타 시스템과 비슷하게 조금 더 바이오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끌고 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ECB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ECB의 입장들이 일단 다시 어떤 재유행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사태 쪽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경제 전망들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을 갖는지에 대한 변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변화 요인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변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12월 1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또 변경들이 정기 변경이 다 들어오죠. 이런 쪽에서 종목들이 오히려 그 이후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혹시나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관련된 종목 편입될 때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또 포스코도 이제 이번에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수소사업 진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최근 들어서 포스코 철강주 쪽에서의 가장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최근에 실적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수소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인바이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됐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 관련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녹색 기술로 농약 관련된 쪽은 최초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농약인 농약이지만 그와 관련된 친환경 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 심리 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물가지수 관련된 쪽에서 일단 미국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1월 달에 고점대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약간 또 조정이 되는지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팬데믹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가지수의 압력들이 좀 더 높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쪽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확인하면서 일단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는 가운데 또 관심 있게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작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일단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